안녕하세요, 수빈케입니다. 오늘 시간에는 드디어 제가 그동안 계속 하려고 준비는 했는데 미뤄오고 미뤄오던 이 사골육수 직접 만들기 레시피부터 방법까지 차근차근 따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또 요리하려고 이렇게 막 또 준비해놓고 뭐 하고 하는 게 은근히 귀찮은 일이잖아요. 사실 저도 그래가지고 대부분 지금까지 그냥 그저 저번에 소개해드렸던 인스턴트 사골육수 먹고 그냥 그렇게 버티고 그러는 편이었는데, 그래도 이제 한번 또 사골육수 직접 만드는 걸 한번 보여드려야 될 때가 되긴 돼가지고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. 이 한우 사골 이것도 사놓은 지 꽤 됐는데 이제 계속 저 하니까 사골 썩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준비를 했어요. 뭐 사실 비용 측면이나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직접 만드는 게 가장 좋긴 합니다.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이 바쁜 현대인들은 이런 거 다 하나 챙겨서 만들고 하기가 쉽지는 않죠. 그래서 이제 인스턴트 제품들도 있는 거고요. 그런데 그래도 역시 직접 만들어서 하는 게 가장 낫다는 거는 오늘 이제 제가 재료 소개를 해드리면서 설명을 듣다 보면은 이해를 하시게 될 겁니다. 일단 재료 소개부터 할게요. 뭐 사골육수는 여러 가지 종류로 뼈로 다 만들 수 있는데 뭐 소뼈도 있고 돼지도 있고 또 칠면조 그리고 심지어 생선뼈로 가지고도 육수를 만들 수가 있어요. 근데 오늘 해볼 거는 여러 가지로 가장 친숙한 소뼈로 만드는 사골 육수를 만들 겁니다. 원래 한국의 식문화에서도 뼈를 고아서 만드는 이 사골이 되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재료를 구하기가 되게 쉽죠. 저도 지금 요거 좀 코스트코에서 저 사골 사왔는데, 대신에 이제 한 가지 단점 아닌 단점이라면은 소뼈로 만드는 육수가 가장 오래 걸려요. 제작을 하는데. 그러니까 가장 짧게 걸리는 거는 생선 육수인데, 생선 육수는 한 2시간 정도만 조리해도 끝나는데 2시간이 아니라 15분이었나? 한 되게 짧은 시간이 걸리는데 이 소뼈가 가장 오래 걸려요. 최소 12시간에서 24시간까지 거의 하루 꼬박을 해줘야 됩니다. 당연히 제일 먼저 한 건 당연히 사골이죠. 한우 사골. 이 가급적이면은 이제 유기농 그리고 목초 풀만 먹여서 키운 소뼈를 써라 라고 많이들 권하는데, 이게 참 한국에서 그렇게 그런 거 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. 물론 한국에서도 풀만 먹여서 키우는 소들이 있긴 있어요. 아주 소수고, 그리고 당연히 시판에서 하는 것보다 가격이 좀 많이 비싼 편입니다. 다음 시간에 기회가 되면은 그런 한국에서 나오는 풀 먹은 소 이런 것들도 소개해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. 그 다음 필수는 아닌데 좀 더 이제 이 결국은 사골 육수에서 되게 중요한 영양분 중에 하나가 이제 콜라겐이거든요. 근데 콜라겐은 이렇게 가열돼가지고 하면 이제 젤라틴 형태로 이제 나오게 되는데, 이 콜라겐을 많이 뽑아내기 위해서 여기에 단순히 소뼈만 아니라 이 돼지나 소 족발을 넣으라고 해요. 왜냐면 이 다리뼈, 이 다리 이쪽에 콜라겐이 되게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족발을 구해서 넣으시면은 더 좋죠. 근데 이건 필수는 아니에요. 저도 족발까지 구하기는 너무 귀찮아서 그냥 사골만 가져왔습니다. 그리고 좀 더 뭐 맛이나 약간 좀 기름진 그런 거를 위해서는 소 꼬리라든지 뭐 정강이뼈나 뭐 갈비 이런 데처럼 이게 좀 고기가 많이 붙어 있는 뼈를 또 따로 같이 넣는 것도 좋아요. 참고로 해두실 거는 이런 고기가 있는 것들은 조리가 끝나고 나면은 고기는 따로 잘라가지고 보관을 따로 하는 겁니다. 어쨌든 그냥 기본으로는 사골 뼈만 있으면 되고, 족발이나 뭐 소꼬리나 뭐 이런 고기가 좀 달려있는 뼈 부분은 없어도 된다는 거. 그리고 저는 다른 게 다 귀찮기 때문에 그냥 사골만 가져와서 오늘은 레시피를 진행을 할 겁니다. 소꼬리라든지 족발 이런 거 구하실 수 있으면 그냥 그거 구해서 같이 넣기만 하면 돼요. 그리고 그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재료가 이 애플사이더 비네거, 식초예요. 근데 이제 식초가 여러 종류가 있지만 애플사이더 비네거를 쓰라고 하는 이유는 이게 가장 건강한 상태의 그런 식초라고 해요. 식초가 왜 중요하냐면은 이 식초가 같이 넣어서 끓여야지 이 뼈에 있는 양분들이 제대로 다 빠져나온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그냥 끓이기만 해서는 이게 다 안 나온다는 거예요. 식초를 같이 넣어줘야지 나온다는 거고요. 특히 이제 요것 때문에 제가 이제 한국에서 파는 시판 그런 사골 육수 제품들은 완전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왜냐면은 일반 그런 시판으로 하는 사골 육수들은 다 이제 요리용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조리가 돼 있거나 이런 경우가 많고,
또 조리가 안 돼 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기본적으로 요리용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시판하는 육수 이런 것보다는 이렇게 직접 만드는 게 훨씬 우월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. 그 다음은 이제 물이죠. 뭐 물 없는 데는 없잖아요. 근데 가급적이면 당연히 정수된 물이 좋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야채랑 향신료가 필요합니다. 야채는 먼저 양파 하나, 그리고 제가 여기 미리 썰어놨어요. 그리고 당근은 2개에서 4개. 그리고 여기 이제 샐러리는 한 2줄기 정도. 잎이랑 다 같이. 그리고 이거는 당연히 그냥 계속 팔팔은 아니죠. 계속 이제 끓일 거기 때문에 뭐 잘게 썰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. 큼직큼직하게 그냥 썰면 돼요. 그리고 요거는 이제 베이리프, 월계수잎이죠. 월계수잎 마른 거 2장이 같이 들어가고, 그리고 요거는 정향입니다. 정향은 뭐 마라 좋아하시는 분들 아마 이 레시피에서 보셨을 거예요. 정향도 한 2개 정도 같이 들어가고요. 그리고 요거는 후추, 통후추입니다. 통후추, 이것도 제가 코스트코를 워낙 좋아해서 이 코스트코에서 파는 건데, 이게 원래 이렇게 여기에 그라인더가 있어서 평소에는 갈아서 쓰고, 또 이렇게 필요할 때는 그냥 열어서 통후추 알만 또 꺼내 쓸 수 있어요. 되게 좋죠. 그리고 지금 이런 경우는 계속 팔팔 끓일 거기 때문에 당연히 통후추알이 필요합니다. 통후추알은 뭐 테이블 스푼 하나 정도로 넣어주고요. 자, 이제 이게 준비물의 전부예요. 이 정도로 좀 큰 이제 솥이 있어줘야 이제 제대로 조리를 할 수 있죠. 재료를 준비하는 게 이 사골육수 그 조리의 거의 절반 이상이에요. 그 다음은 끓이고 시간만 놓고 기다리면 됩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넣어 볼게요. 근데 또 사골 2kg만 그냥 이것만 넣으니까 부피가 그렇게 크진 않네요. 이게 잠깐만 어떻게 해야지 보일려나? 이렇게 여기 한 이만큼 쏟아지지 않게. 여기 지금 준비한 이런 야채랑 이런 것들은 나중에 넣을 거예요. 지금은 일단 넣는 게 아닙니다. 먼저 이제 물을 부어야죠. 저는 저희 집에서 브리타를 써가지고 이렇게 해서 많이 해놨습니다. 이제 물을 따를 건데, 물의 양은 이 뼈랑 고기랑 이게 다 잠길 정도로, 물에 잠길 정도로 부어주면 됩니다. 그리고 앞으로 끓이면서도 끓이면 이제 증발을 하잖아요. 그러니까 증발하기 때문에 증발한 만큼을 매 시간마다 좀 체크를 해서 또 그만큼 채워줘야 돼요. 그래야지 어느 뼈 부분에서는 이제 물이 안 닿아가지고 제대로 구워지지가 않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. 이제 애플사이더 비네거는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드렸죠. 애플사이더 비네거는 4분의 1에서 2분의 1컵 정도. 식초를 넣는다니 맛이 이상해지지 않을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. 어차피 이 많은 거기에서 4분의 1에서 2분의 1컵밖에 안 되는데, 또 이 계속 삶아서 끓이는 와중에 다 증발돼서 사라집니다. 그래서 마지막에 다 되고 나서는 맛을 거의 뭐 식초가 들어간 맛인지 느낄 수 없어요. 자, 지금 2분의 1컵 정도 넣었어요. 지금 이 솥 사이즈가 엄청 커서 저는 좀 많이 넣습니다. 그러니까 처음에 초벌로 끓일 때는 이 딱 뼈, 물, 그 다음 식초 이렇게만 들어가는 거예요. 자, 아까 다 못 부었으니까 물을 마저 부어서, 네,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. 불을 켤 때 주의해야 될 것은 팔팔 끓게 되면 안 돼요. 중간 불에서 물이 조금씩 끓게 만들어야 됩니다. 자, 이제 보시면은 조금씩 기포가 이제 뽀글뽀글 올라오는 게 보이죠? 이 상태로 계속 이제 갈 겁니다. 강한 불로 끓이면 절대 안 돼요. 그럼 이제 이렇게 조금씩 끓기 시작하면서 서로 이 기름이랑 뭐 이런 것들이 달라붙으면서 이제 뭉치는 게 보이죠? 예, 좀 있으면 이제 이게 마기 형성이 될 건데, 끓이는 와중에 이것들은 숟가락으로 계속 걷어내 줄 겁니다. 자, 일단 처음 뜨는 맛 같은 것들은 어느 정도 걷어냈어요.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건데 한 이 정도 걷어냈으니 이제
미리 준비해 놓았던 다른 양파랑 뭐 샐러리 이런 것들을 이제 넣을 겁니다. 먼저 베이리프 들어가고요. 샐러리도 들어갑니다. 당근이랑 양파도 통후추알 들어가 보고요. 정향도 지금 2개, 3개, 일단 3개 넣었어요. 들어갑니다. 이제 모든 재료들이 좀 이제 다 들어갔거든요. 이렇게 이제 다 들어가서 이제 해야 될 거는 불을 줄여가지고 이렇게 아주 조금 보글보글 거릴 정도로만 불을 약하게 유지한 다음 이제 뚜껑을 덮어주는 겁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계속 끓이는 거예요. 그동안에는 아마 이제 계속 아까랑 마찬가지로 막이 이제 뜨게 될 건데, 이제 그 뜨는 막들은 처음 2시간 동안은 틈틈이 열어보고서 이제 건져내줘야 됩니다. 이렇게 이제 최소 12시간, 최대 24시간까지 조리하면 끝이에요. 중간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확인을 해서 물이 좀 이제 증발을 할 테니까 증발을 하면은 또 증발을 한 만큼을 채워놔야 됩니다. 얼마나 채워놓느냐? 그건 간단해요. 그냥 고기랑 뼈가 잠길 정도로만 채우면 됩니다. 그 상태로 12시간 이상을 이제 이렇게 조리를 해주면 돼요. 네, 이제 끓인 지 한 24시간 됐습니다. 원래는 뭐 최소 12시간이니까 12시간만 지나면은 그건 괜찮은데 기왕하는 거 좀 확 푹 끓여버리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24시간을 끓였어요. 지금 보시면은 이제 그 향에서 처음 막 끓일 때는 식초의 향이 가장 많이 났었는데 이제는 식초의 향이 다 끓으면서 이제 사라졌고 식초의 향은 없고 그보다는 이제 지금 샐러리라든지 뭐 정향 그리고 그런 향신료랑 야채들이 많이 이렇게 끓여진 그 냄새가 더 많이 나요. 다 끓은 다음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당연히 뼈랑 이 고기를 건져내는 겁니다. 지금 여기 2개의 볼은 이따가 이제 육수도 한번 걸러야 되거든요. 체에다가. 그걸 위해서 혹시 이제 지금 양이 좀 많으니까 이걸로 아마 넘칠 것 같아서 지금 2개를 준비했고. 자, 그럼 이제 건져 보겠습니다. 아마 근데 기억하실 텐데 저희가 처음에 이거 레시피 준비를 하면서 소금이나 이런 거를 하나도 안 했어요.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사골 육수가 여러 가지 용도로 쓰기가 좋기 때문에 미리 간을 해 놓으면은 그때 쓰기에 애매해질 수가 있습니다. 어쨌든 뭐 언제든지 그건 간을 따로 하면 되니까. 자, 이제 체에다가 지금 여기 있는 거를 갖다가 체에 걸러가지고 따로 이제 이 액체만 받아낼 거예요. 또 얼추 이게 또 은근히 딱 사이즈가 맞더라고요. 부어줍니다. 아이고, 흘리지 말아야 될 텐데 틀림없이 흘릴 건데. 아이고. 자, 다시 이제 자, 카메라 잘 잡히나요? 어디 보자. 자, 이제 이렇게 지금 사골 육수가 완성됐습니다. 자,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사골 육수들을 이제 보관을 하려면 옮겨 담아야겠죠. 이렇게 만든 사골 육수는 일단은 어느 정도 식힌 다음에 식은 지 1시간 안에 냉장고 아니면 냉동실에 넣어야 돼요.
냉장고에 넣으면은 한 5일 정도까지 간다고 하고, 냉동실에 넣으면은 뭐 3개월 이상도 계속 보존이 가능하고요. 그러니까 뭐 이제 내가 한 주에 뭐 한 얼마 정도씩 먹겠다라는 이제 계산을 해보고 거기에 맞춰서 일부는 냉동실에 넣고 일부는 냉장고에 넣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. 요 병은 그 제가 방탄커피 만들면서 자주 소개하는 그 기버터 오가닉 밸리에서 나온 오가닉 밸리 그거 들어있는 병이거든요. 요거 네. 요건데 요게 진짜 좋아요. 유리병이고 위에는 플라스틱 뚜껑이라서 이 보관이나 또 세척 그리고 이런저런 용도로 쓰기에 되게 좋습니다. 그래서 저희는 이 오가닉 밸리 기버터 사면은 이 병을 버리지 않고 다 모아놓고 가끔 뭐 반찬 담아 놓는다든지 밥 담아 놓는다든지 그리고 냉동할 때 이렇게 쓰고 그래요. 정말 좋아요. 아시다시피 뜨거운 거를 병에다 갑자기 많이 담고 이러면은 유리병이 깨질 수가 있잖아요.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나눠 담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이제 냉동실에 들어가면은 이런 액체들은 얼면서 이제 부피가 더 늘어나니까 당연히 꽉 채우면 안 되는 건 뭐 상식이니까 아시겠죠? 그래도 조심하시라고. 자, 소뼈를 구워서 만든 사골육수 이제 완성이 되었습니다. 또 만들었으니까 시식을 안 해보셨죠?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지금 아직까지 아무런 조미를 하지 않았거든요. 근데 약간 좀 금색. 보통은 이제 뭐 후추나 뭐 소금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관한 다음 나중에 이제 꺼내서 쓸 때 이제 조미를 하면 되죠. 해동은 냉장고에 놓고서 가장 좋은 해동 방법은 아시다시피 한 하루 전날 한 12시간 전 12시간에서 8시간 전에 냉동실에 있던 거를 냉장실로 옮겨 놓고 그래서 12시간 뭐 8시간 그 정도가 지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데워서 이렇게 하고 이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. 앞서 이미 뭐 야채 각종 야채랑 향신료를 같이 넣고 끓였기 때문에 막 물론 이제 좀 밋밋하긴 한데 그렇다고 막 전혀 뭐 맛이 없다거나 뭐 역하다든지 이런 건 전혀 없어요. 오히려 그 샐러리랑 월계수잎이랑 뭐 이런 것들 때문인지 오히려 좀 더 약간 달짝지근한 그런 오히려 느낌이 드네요. 그리고 확실히 제가 아무런 간을 하지 않고 지금 해서 먹는 거라서 저런 제가 저번에 소개했던 그 인스턴트 사골 육수들에 비해서 정말 담백합니다. 너무 담백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히려 약간 달짝지근한 느낌이 들어요. 네,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건강에도 좋겠죠. 그리고 제가 저번에 그 소개할 때 미처 얘기는 못했는데 그 인스턴트 이 사골 육수들이 물론 이제 최대한 건강하게 만들어서 그 우리 그냥 국내에서 시판하는 그런 것보다는 훨씬 그건 아예 정말 육수 자체를 마시는 용으로 만든 거니까요. 더 저기 잘 좀 신경 쓰긴 했지만 그래도 나트륨이 꽤 높은 편이에요. 나트륨 함량이. 이제 사골 육수 다이어트를 할 때 이 단식날은 하루 최대 6잔까지를 사골 육수를 마시잖아요. 근데 제가 지금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 대부분의 이 사골 육수 인스턴트 제품들이 나트륨 함유량이 하루 권장량의 한 20% 정도는 됐던 것 같아요. 그러면은 6잔을 마시면은 120%를 먹게 되는 거잖아요. 그런 측면에서도 역시 사골 육수는 직접 해서 먹는 게 가장 좋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벌써 이미 가을 어느 정도 들어왔고 좀 있으면 이제 추운 겨울이 될 건데 사골 육수가 진짜 겨울에 최고 좋죠. 그 막 추울 때 뜨끈하게 뭐 사람들 그 국밥표가 가지고 뜨끈한 그런 이 사골 육수 이렇게 딱 머그에다 해놓고 잘 이제 데워놓은 거 그런 거 먹으면은 이 먹는 즉시가 몸에서 이제 지금 저도 이제 마시니까 몸에서 열이 나는데
그러면서 이 추위를 이겨낼 수 있는 아주 좋은 동반자가 될 겁니다. 다이어트도 물론 도움이 되고요. 자,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고요. 만약에 뭐 궁금하신 거나 뭐 또 이런 것도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고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감사합니다.